7월 12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기환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렇죠. 아주 오래전, 너무 어려서 사람인 줄도 몰랐고 그저 그 사람을 향해 자꾸만 마음이 달려갔던 시간들 기억하시나요? 여름날의 아침 햇살처럼 투명했고 순수하게 정열적이었죠. 일요일의 책장, 오늘은 이맘때 여름을 배경으로 한 첫사랑을 담은 단편소설 3편을 준비했는데요. 황순원의 소나기, 알퐁스 도데의 별, 최은영의 그 여름입니다.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면서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았다. 알아보기에 소녀의 얼굴이 해쓱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었다. 언제 다 낫냐? 아직도? 그럼 누워 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스웨터 앞자락만 바라다 보고 있었다.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업힌 일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에서 한 대목 읽었는데요.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그 물은 소녀의 분홍색 스웨터뿐 아니라 마음에도 옮았죠.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의 2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어.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어.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은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여기서 가슴이 울컥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에 우리들이 있었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스테파노스 코르콜리스의 The Rain Tango, 또 tango disfloris 였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와 함께 여름날에 순수했던 첫사랑 이야기, 이 작품도 빼놓을 수 없죠.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갑자기 양우리의 빗장문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들이 움직이며 짚을 바스락거리는가 하면 꿈을 꾸며 울어댔으니까요. 아가씨는 불 곁으로 나오는 편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가 다가오자 나는 내 염소 모피로 그 어깨를 덮어주고 불을 더욱 활활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우리가 잠드는 시각에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때 샘물은 더욱 맑게 노래하며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빛나게 됩니다.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대기 속에서는 잘 분간할 수조차 없는 소리와 가볍게 스쳐가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한 소리들은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인 듯 들리는 것입니다. 낮이 생물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밤과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을 후들후들 떨며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내게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한 번은 길고 구슬픈 소리가 저 아래 번뜩이는 연못에서 우리가 앉은 쪽으로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저 구슬픈 소리가 빛을 이끌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Far horizons, waiting islands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별에서 읽었는데요. 읽어드린 대목은 밤의 캠핑 장면을 떠올리게도 하고요. 산중의 밤과 별, 그리고 이제 막 가까워지는 찰나의 간질간질한 마음, 참 낭만적인 글귀였죠. 이어드린 곡은 올라 팔런이 노래한 슈팅스타 별똥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은 최은영의 단편소설 그 여름에서 골랐습니다. 이 작품은 2017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고 최은영 작가가 쇼코의 미소에 이어 두 번째 소설집으로 발표한 내게 무해한 사람에 수록됐는데요. 이경과 수희, 두 주인공이 18 여름에 처음 만나 21 여름에 이별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흘린 땀이 둔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에 말랐다. 강물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잔잔했다. 둘은 별말 없이 커다란 콘크리트 댐을 바라봤다. 매미 소리가 들렸고 작고 투명한 풀벌레들이 다리 위로 올라왔다. 콘크리트 계단이 부서진 자리에서 길쭉하게 자란 강아지 풀이 발다리를 간지렸다. 교복 치마가 땀에 젖은 허벅지에 달라붙었다. 이경은 수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희는 다리를 꼬고 턱을 괸 채로 이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희는 자신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바라볼 수 있구나. 모든 표정을 거두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경은 자신 또한 그런 식으로 수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가락 하나 잡지 않고도 조금도 스치지 않고도 수희 옆에 다가서면 몸이 반응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수희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창고 구석에서 수희를 처음 안으면서 이경은 자신이 뼈와 살과 피부를 가진 존재라는 것에 감사했고 언젠가 죽을 때가 되면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일들밖에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둘이 함께한 첫 해의 여름은 그렇게 흘러갔다.
일요일의 책장, 오늘은 이맘때 계절을 배경으로 한 첫사랑을 담은 단편소설 3편을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글은 최은영의 그 여름에서 한 대목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우리 영화 클래식 OST에서 유영석의 곡 강가에서 들으셨습니다. 첫사랑을 잊을 수 없는 건 그때 한 모든 경험이 태어나 처음이었기 때문이겠죠. 사람 때문에 가슴 떨린다는 것조차 말이죠. 더구나 오늘 읽은 작품들은 평생에 유일무이할 그